자, 그거 우리 유전자를 리셋시킬 수 있게 모든 거를 전부 다 특허를 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가 발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또는 이게 어떻게 리셋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톤 단백질을 갖다 확인하는데 여기다 빛을 쪼이게 되면은 가깝게 붙어 있는 쪽은 유전자 발현이 약하게 나타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은 유전자 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빛을 쪼이게 되면은 약하게 발현되는 쪽은 어둡게 나타나고 강하게 발현이 되는 쪽은 빨갛게 나타나고 중간 부분은 노랗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가 리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다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과학이라는 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어요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 그 황금 송아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발현을 리셋시켰다. 이 말로 갖고는 안 되죠. 실제로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펙트럼을 이용한 진칩 기술,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색깔은 다 틀려요. 여러분들도 머리카락 색깔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빛을 쪼이면 이 부분은 빨갛게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게 강하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검은 색깔 머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갈색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요거보다 조금 더 줄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돼갖고 유전자 똑같지만 요 거리만 달라져요. 거리만 달라지다 보니까 요게 중간 정도의 색깔인 노란 색깔을 빛을 쪼이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갈색 머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더 줄어들게 되면은 스펙트럼은 어두운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금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우리는 검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럽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검은 머리가 왜 팥뿌리가 됩니까? 팥뿌리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얗죠. 하얘. 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붙어 버리면 이건 빵이 되는 거죠. 발현이 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발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검은 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명령을 갖고 있는데 왜 백발이 되느냐? 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느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붙었느냐? 이제 이거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쥐가 필요하다. 어미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전혀 달랐다. The yellow mouse, the mother's was exposed to just ate normal chow, and the brown mouse, which is genetically identical, the mother's diet was supplemented with methyl donors of like choline, oleic acid.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네, 이렇게 SBS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가 먹는 먹이에 있는 메틸기가 유전자에 붙어 유전자가 꺼지면 털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이거죠. 유전자의 히스톤 단백질에 메틸기나 또는 아세틸 같은 게 붙게 되면 후천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메틸레이션이라 해갖고 요 안에 있는 동그란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인데 그 바깥에 이렇게 유전자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자가 감겨 있어요.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 가서 이 노란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면은 얘들이 딱 붙어버리고 이렇게 좁아지고 이 사이가 좁아지면 유전자가 얘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이 꺼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붙어있는 이 메틸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붙은 게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리셋의 의미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음식에 있는 메틸기가 달라붙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또 먹게 되면 얘네들이 떨어지기도 하더라. 그러면 또 다시 유전자가 리셋되더라. 그래서 다시 이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메칠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디메칠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선택한 유전자만 타켓으로 해서 그걸 리셋시키는 기술, 이 기술을 에이즈락 기술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무작위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유전자만 계속 디메칠레이션이 되도록 개발된 기술이 에이즈락 기술인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유전자를 보니까 피부 유전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예를 들어 이쪽은 이제 유전자가 검은 색깔 쪽으로 가 있으니까 꺼진 거죠. 비활성화된 거죠. 이쪽은 빨간색 쪽으로 가 있으니까 활성화된 거죠. 자, 그런데 요긴 뭐냐? 요거는 색소를 생산하는 명령을 주는 유전자예요. 명령을 주는 유전자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비활성화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콜라겐을 생산하라고 명령 주는 거예요. 이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콜라겐은 많이 생산되고 색소는 적게 생산되기 때문에 20대의 피부는 모공도 작고 주름도 없고 칙칙하지도 않고 맑은 피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분에 60대 유전자를 봤더니만 오히려 이쪽은 활성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색소를 많이 생산하니까 얼굴이 칙칙해지겠죠. 또 콜라겐 생성은 비활성화됐어. 그러면은 콜라겐을 생산했던 게 적어지니까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얼굴에 모공이 커지고 주름이 잡히죠.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노화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얼굴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잡히고 모공이 넓어지는 어떤 그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증거, 그 증거를 갖고 우리는 늙었다, 노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세포 속의 유전자의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노화를 촉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60대 유전자를 가진 사람한테 에이즈락 기술을 적용을 해서 리셋을 시켜봤더니만 얘가 이렇게 유전자가 리셋이 돼서 20대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되더라. 이게 에이즈락을 통해서 실제로 눈을 통해서 실제로 에이즈락이 과학적으로 유전자를 리셋시킨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이는 60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60세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와 같은 피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화가 지연이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6건의 특허가 나가 있는데 에이즈락 이렇게 해서 특허 나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렇게 노화 방지 이렇게 갖고 나간 특허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특허는 이런 안만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특허는 안 나갔어요. TCP 특허로 나가 있습니다. TCP의 특허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16건의 특허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건의 기사가 공개가 됐고 기사야 돈 받고 써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자, 여기 이제 26건의 학술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자, 이 학술 논문은 누가 보는 거냐?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학자 중에서는 경쟁사의 과학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A사도 있을 수 있고 LG화학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태평양 화학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뉴스키는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이 가짜라고 밝히면 한순간에 황우석 박사 몰락하듯이 뉴스킨을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경쟁자 하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가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게 바로 국제학술 세미나예요. 국제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이 논문의 가짜 여부를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느냐? 14번이나 했습니다. 14번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논문의 가짜 여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야, 진짜. 진짜 맞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번의 과학기술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락 기술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기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일반인 사람한테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는 질량이고 뭐 시공간이 왜곡되어 있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이런 소리 하면은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즈락 기술은 모든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주지만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냐? 바로 옆집 아줌마들입니다. 옆집 아줌마들은 이 기술을 절대 인정을 못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에이즈락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리셋되는 것도 보여줬고, 그런 리셋이 가능하다고 매스컴에 나온 내용까지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럼 이 에이즈락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라이프진 테크놀로지의 이 위스콘신 대학 출신의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죠. 에이즈락 기술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느냐? 자, 우리나라의 추정 60분 같은 60minute. 여기 나와서 뭐라고 됐느냐? 젊음의 샘.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었어요. 리차드 와인드럽 박사. 그 다음에 CBS 뉴스, It Less Live Longer. 소식가 장수라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나왔어요. CBS 뉴스에. 자, 찰스 로쇼의 장수의 과학. 그래서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CNN 뉴스 Unlocking the Secret of Aging 그래서 노화의 비밀을 밝혔다 해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만은 야 이건 전부 다 미국 거잖아. 그 미국 거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지들 그렇게 해줬겠지. 그리고 돈만 내면 이까지 그 못해 이런 거? 돈 내면 다 해주잖아 이거. 미국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래? 그러면 NHK 이건 일본 국영방송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이에요. 여기서는 돈을 받고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NHK에서 장수의 유전자를 찾았다 해서 또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본 놈은 못 믿어. 일본 놈은. 그래? 한국 공영방송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KBS는 수신료를 받고 하지 예? 광고 안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세금 갖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돈을 받고 이런 기사 이런 그 영상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진실일 때만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KBS에서 헛소리 한 겁니까,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방송에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이즈락 기술을. 자, 그래서 이 에이즈락 기술을 갖고 만든 게 이제 알스케어드하고 유스스펜인데